안녕하세요, 영디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심천이라는 도시에 와 있고요. 오늘 오디오 쇼를 가는 날입니다. 외국에서 온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같이 택시를 타고 오디오 쇼로 가려고 합니다. 제18회 SIAS 선전국제 오디오 쇼입니다. 그런데 SIS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 서울국제 오디오쇼도 SIS거든요. 여기가 바로 오디오쇼가 열리는 건물입니다. 어퍼힐스 쇼핑몰에 있었습니다. 이 첫날 오전에는 미디어 세션으로 한참 전시 준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발표장도 꽤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신제품 발표한 브랜드는 두누, 사일런트 엔젤, 수어루, 샨링 순서로 신제품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중국어로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고요? 바로 새로 나온 갤럭시 통역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버즈3 프로를 귀에 꽂고 있으면 이 통역 내용을 읽어주는데 이거 문제는 읽어주는 딜레이가 한 60초 정도 되는 것 같았고요. 전문적인 내용은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만 알 수 있었습니다. 심천 오디오쇼는 기존 봤던 어떤 오디오쇼보다 신제품을 많이 발표한 전시회였습니다. 브랜드도 많고 제품도 너무 많아서 제가 본 신제품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아주 시끄러운 환경이라 청음도 정상적이진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수어로입니다. 이 스피커 때문에 구석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K 시리즈의 마지막 버전 카덴지라고 합니다. 특허받은 18A TAC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여전히 금속 하우징을 사용하고 노즐은 교체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즐이 상당히 굵은데 그래서 이어팁 끼우기가 진짜 빡셌습니다. 그리고 이 USB-C 덱도 기본 제공하고 교체형 노즐도 있는데 가격은 999위안으로 약 19만원입니다. 이 디스크 드림 2 울트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카덴지에 공개된 측정 그래프를 보면 10kHz가 낮아서 살짝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딥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역시 보컬이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디스크 드림 2 울트라는 CNC 가공 알루미늄 합금 바디로 만든 고급형 CDP예요. 듀얼 CS431987 칩을 탑재하고 가격은 1499위안, 한화 약 29만원입니다. 이거 궁금하죠? 돌아가는데 열릴 것인가? 그냥 열립니다. 그리고 디스크 드림 2도 함께 출시했습니다. 플라스틱 바디라는 점이 다르고 CS43131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이번 오디오쇼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어폰인 콘체르토입니다. 디자인은 살짝 투박해요. 3버튼이 있고 여기에 DAC가 들어있고 USB-C 타입으로 만들었다는 점 정말 잘했습니다. DD 하이파이가 협업으로 앰프 쪽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기존에 엑스멤스에 코엘을 탑재한 이어폰이 있었는데 이 콘체르토는 최초로 엑스멤스에 몬타라 드라이버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몬타라가 진짜 엑스멤스를 맛볼 수 있는 드라이버죠. 그리고 앰프에서 바이앰핑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엑스멤스가 출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멤스의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최초의 이어폰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13파이 평판형 드라이버인데 기존의 평판형 드라이버는 아니고 코일을 사용한 평판형 드라이버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의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수호루 대표님이 스피커에 대한 꿈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스피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모니터링 스피커 M4P MTM입니다. 액티브 아니고 패시브예요. 듀얼 4인치 탄소 섬유 진동판 탑재한 우퍼,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돔 트위터를 탑재했습니다. 스피커 가격은 대당 1999위안, 세트로 3998위안입니다. 세트 기준 약 75만원이에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앰프도 발표했는데 제작은 SMSL에서 한 PA160입니다. 각 채널 160W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때 이렇게 스피노라마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 수평 지향각도 엄청나죠? 이 상당히 괜찮은 성능으로 보이는데 저역 하한이 살짝 높아 보여서 실제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작은 부스에서 들었을 때도 전반적인 대역은 괜찮았는데 살짝 저역한이 높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도 적당히 가격 대비 가성비 높은 스피커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ANC 무선 이어폰 모카입니다. 각진 콩차형 디자인이죠. 이어팁을 빼보면 노즐적이 특이한 형태예요. 18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한 무선 이어폰인데 ANC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격이 299위안, 약 6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TWS죠. 이렇게 자체 측정 데이터도 공개를 했는데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엄청난 가성비로 보입니다. LC3 코덱도 지원하고 기본 사운드는 하만 타겟에 맞춰진 듯한 밸런스였습니다. 세트 구성이 엄청나죠. 코스모 헤드폰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PO 부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BTR17을 보고 왔습니다. QCC 5181을 탑재하고 FTX 로스리스를 지원하는 블루투스 덱, 앰프는 THX AAA 78 플러스를 탑재한 괴물 스펙이죠. 가격은 1,500위안으로 약 29만원대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이어폰 FH19를 연결해서 들어봤어요. DD와 BA 하이브리드 이어폰인데 BTR17 출력은 충분하다 느꼈습니다. 이어폰의 밸런스도 꽤나 괜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트루스 이어 부스에서 만난 출시 예정작 헥사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이름은 바뀔 수 있다고 들었어요. 구성 자체는 원디디 3BA로 헥사와 같은 구성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3D 프린팅 기술이 떨어져서 사운드를 확인하기 어려웠었는데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헥사는 기존의 헥사보다 극저음이 더 잘 살면서 공간감이 조금 더 넓어지는 사운드였어요. 헥사 좋아하시는 분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가슴 미출시 제품을 전시해놨습니다. 먼저 유선 헤드폰 EP5입니다. 세 가지 사운드 프로토타입을 전시해놨더라고요. 이게 오디오쇼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재미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번하고 3번이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사운드로 출시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미출시 제품인 EH500 ANC 무선 헤드폰입니다. 왼쪽에 버튼이 있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LDAC 코덱을 지원하는데 아직 가격은 미정이라고 해요. 얼마에 출시할지 궁금하네요. 두뇌에서 출시한 DK3001 BD입니다. 여기서 BD는 브레인댄스의 약자라고 해요. 1DD, 4VA, 4플라나 구성입니다. 여기 플라나 드라이버가 BA처럼 생긴 드라이버로 지난 갤럭시 버즈 3 프로에 탑재된 플라나와 비슷한 형태로 보입니다. 출시 가격은 3,588위안으로 약 67만원대 이어폰인데 사운드는 평판형 헤드폰 아라시도 출시했습니다. 가격은 9,888위안, 약 180만원대인데 시끄러운 전 시장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사운드였습니다. 이 고음에서 초고음이 찰랑거리는 게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CDP를 출시했어요. 이름은 콘셉트 R. R은 르네상스, 레트로, 레퍼런스, 그리고 R2R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R2R 덱을 탑재한 CDP입니다. 가격은 미정이고 현장에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이 크기가 큰데 과연 가지고 다닐 사람이 있을지는. 나이스 HCK 부스입니다. 이건 B70의 후속작 B80 오픈형 이어폰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NX7 MK4의 후속작으로 NX8이라고 합니다. 1DD, 6BA, 1PGT로 구성이 더 좋아졌네요. 프로토타입으로 두 가지 사운드를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파란색이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형 이어폰 EBX25도 프로토타입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사운드로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파워풀한 베이스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어폰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차기 나이스 HCK의 플래그십이 될 이어폰으로 EST를 탑재한 트라이브리드 이어폰입니다. 두 가지 사운드를 전시해놨는데 왠지 가성비 있게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샨링. 많은 제품을 발표했는데요. SM1.3 올인원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발표했습니다. 출시 가격은 7,998위안, 약 15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M8T 플래그십 DAP입니다. 듀얼 AK4191 EQ와 듀얼 AK4499EX 덱을 탑재하고 듀얼 JAN6418 진공관을 탑재했습니다.
가격은 9,998위안, 약 189만원입니다. 그리고 HW600 평판형 헤드폰입니다. 110에 86mm 평판형 드라이버를 탑재했어요. 가격은 5,998위안, 하나 약 113만원입니다. 그리고 S0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하나로 가격 약 48만원대입니다. 엘리시안 어쿠스틱스에서 어나힐레이터를 들어봤는데 좋네요. 그냥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출시작 어파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나힐레이터를 듣고 다음에 들었다는 거죠. 역체감이 크네요. 본론에서도 미출시 프로토타입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기가 좋았던 불03, BL03의 마크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03도 파워풀한 사운드로 디테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 마크2도 파워풀한 베이스의 펀 사운드로 튜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A6라는 2DD 이어폰 프로토타입입니다. 가격은 399위안, 약 7만원대입니다. 이건 불03과 다르게 플랫한 사운드였어요. 그리고 아마 플래그십으로 나올 프로토타입 이어폰입니다. 무게가 꽤 나가고 사이즈도 큰 이어폰인데 꽤나 흥미로운 제품이었습니다. 7Hz 부스에는 타임리스 마크2가 있었습니다. 기존 타임리스와 비교하면 저음이 살짝 올라가면서 사운드 스테이지도 넓어졌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다 싶었는데 케이블을 바꿔주니까 소리가 명료해지면서 좋아졌어요. 이 케이블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용감은 여전하네요. 10월 출시 예정인 G1입니다. 파워풀한 베이스를 담은 이어폰이었어요. AUN이 아운에서 출시한 AR7000 밀폐형 헤드폰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버가 바로 보이죠. 드라이버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50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밀폐형인데 공간감이 꽤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죠. 한국에 얼마에 출시를 할지. 그리고 베이어 다이내믹 부스를 봤는데 한국에는 출시하지 않은 오픈 TWS 베리오 200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베이어다운 사운드였고 오픈형인데 베이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가운 한국 브랜드 AME도 있네요. 590만원짜리 플래그십 무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꽤나 재밌는 사운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선전 국제 오디오쇼에서는 이렇게 코스튬 공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선전 국제 오디오쇼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방문했던 전 세계 유튜버들 익숙한 얼굴도 보이시죠? 이렇게 저를 초대해준 선전 오디오 관계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로 재밌고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시한 신제품도 곧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전에서 애플 스토어에 들려 아이폰 16도 구매해왔고 아쉽게 에어팟 4를 구매하지는 못했지만 체험을 해봤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성능이었는데 곧 리뷰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